이번 시간에는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과학의 정의와 다른 여러 학문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고 과학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이라는 용어의 기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니시야마네라는 사람이 전문화되는 각 분과의 학문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 용어의 원래 의미는 그 당시 조선시대에 과거를 볼 때 이 과거를 위한 학문을 줄여서 과학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과학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말보다는 경물학이라는 말을 쓰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경물학이라는 말은 실학의 이제 경물 취지에서 온 말인데요.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자신의 지식을 완전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의 science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면 라틴어 scientia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 또는 알미란 뜻인데요. 이 scientia는 라틴어 접두사 스키오에서 온 말이고요. 스키오는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키오라는 말은 또 산스크리트에서 분별하다, 구분하다는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자연에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인류의 조상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규칙을 찾아내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선사시대에 시작되었고 인간은 자연에서 규칙과 질서를 발견하고 농업을 시작하였고 수로를 파고 물을 대며 자연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스톤헨지는
4,000년 전에 고대인들이 세워놓은 일종의 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위치가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쪽 산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위치가 계절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알았고, 또 달이 차고 기울는 모양은 규칙적이고 일정한 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중간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질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는 하루라는 주기가 있고 계절이 바뀌는 1년이라는 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풍이나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폭우와 쓰나미가 몰려오기도 하고, 건물과 도로가 파괴되고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런 질서와 무질서가 뒤섞인 중간 세계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과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닥쳐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과학을 시작하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과학의 기원은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고대 문명과의 접촉이 가장 밀집했던 소아시아와 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지에서 발생했습니다. 과학이 등장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우주가 어떤 심오한 법칙이나 규칙이 아니라 신의 변덕이나 우연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매일 천체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자연에는 어떤 규칙이나 법칙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있기 전에는 그럼 무엇이 있었느냐? 기술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 사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기술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보다 앞서서 문명을 발달시켰던 수메르나 그 뒤를 이은 바빌로니아 문명의 경우는 매우 기술적이고 수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학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은 관찰과 예측에 능했지만 그 현상을 어떤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과학은 기술보다 세련된 활동이고 기술 너머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만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반면에 과학을 통해서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론과 설명을 갖게 됩니다. 기술적인 사회의 사람들은 자연현상이 왜 발생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많은 유용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았습니다. 과학 이전의 시대에는 자연의 모든 것이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현상들이 신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6세기경에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이오니아 지방의 밀레투스에서부터 신으로부터 자연을 분리해서 자연을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운행하는 존재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싹텄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고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과학은 신비적인 것과 구분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의술이나 수학, 천문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의술의 경우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점술에 더 의존하였고, 치료는 질병의 원인인 악령을 추방하는 데 있었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과학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 과학에 어떤 분야가 있고 또 어떻게 분류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과학을 배워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어사전에서는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세계적인 지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백과사전에서는 실험과 같이 검증된 방법으로 얻어낸 자연계에 관한 체계적 지식 체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전에서는 과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반 원리를 추구해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이룩된 지식의 체계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의 체계와 그리고 어떤 사고의 방식, 이것을 합쳐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넓은 의미에서는 학문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자연과학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자연과학이란 자연에 관한 법칙으로 총괄되는 어떤 지식의 체계와 그리고 자연에 관한 보편 법칙의 합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목표는 우주의 질서와 그를 지배하는 규칙을 알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갖는 특성을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과학은 일단 자연세계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자연과 초자연을 구분하고 자연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신화는 이제 여기에 초자연적인 것을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세계에 대한 이론을 세우고 찾습니다. 과학은 이론으로 표현됩니다. 신화가 이제 노래와 춤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된다고 하면은 과학은 이론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과학은 수학을 사용하고 실험과 관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기술이나 문학과 예술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과학은 이제 더 나은 이론을 찾고 개성 발전시킵니다. 과학은 자신이 한 것과 이전의 과학자가 했던 것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과학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은 넓은 의미에서 학문을 지칭하고 좁은 의미에서 자연과학을 지칭한다고 했는데, 넓은 의미에서 과학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인데요. 과학은 대상 영역에 따라서 흔히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분류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자연과학만을 지칭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철학을 포함시킨 인문과학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 과학은 응용 방법에 따라서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순수과학은 자연을 탐구하여 그것의 작동 원리를 체계화시키는 작업이고, 응용과학은 순수과학의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인류의 실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용과학은 공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과 다른 학문 분야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이 다른 학문 분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과학은 철학과 종교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문학이나 예술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예술이나 문학과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학이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나 철학은 실험이나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예술과 문학은 미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교향곡이나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을 동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은 이런 여러가지 방법들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우리가 우주에 보지 못했던 면들을 들여다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관심사와 목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자연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면, 종교는 인생의 근원과 목적,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출발점은 의문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은 겸손한 학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그 반대입니다. 종교는 신을 전제하고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며, 이런 계시를 받는 것은 중재자로 내세운 대리자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의 뜻을 알려고 해야 하고 신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